정리를 하자면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을 사라. 근데 그런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동서로 길쭉한 땅이 아닌 남북으로 길쭉한 땅을 사라.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개발 시행사업 시즌1의 세 번째 챕터예요. 대지 형태로 알아보는 사업성 좋은 대지 구별법. 첫 번째로 건축하기 좋은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북 1조 사선 제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하기 좋은 땅,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계 쪽에 한 20년 정도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땅일 때 조금 건축을 하기 좀 편하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가 일단 땅이 반듯하면 좋습니다. 뭐 이거는 누가 보셔도 뭐 동의할 만한 내용이죠. 뭐 찌글찌글하고 땅이 뭐 동글동글하고 막 이렇게 비정형으로 생기면 좀 설계하기도 좀 어렵고 시공하기도 좀 어렵겠죠. 두 번째는 도로와 최소한 3m 이상이 접한 땅입니다. 도로 폭이 4m 이상이면 좋아요. 이 4m 이하로 이제 도로 폭이 좁으면 저희가 이제 건축선 후퇴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제 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와 3m 이상이 접한 땅입니다. 이제 우리 땅이 여기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한쪽 면을 다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 괜찮겠죠. 근데 이렇게 접하지 않고 도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 요 폭, 지금 요 붙는 요 폭의 이 길이가 3m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되어야 건축하기 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남북으로 길쭉한 땅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지금 항상 위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N이 노스, 북쪽이란 뜻인데 N자가 뭐 딱히 없으면 이제 바로 위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위에가 북쪽인데 가로로 넓은 땅보단 세로로 길쭉한 땅이 조금 더 건축하기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네 번째, 경사가 있다면 남측이 낮고 북측이 높은 땅. 뭐 평지면 좋겠지만 평지가 아닌 땅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땅인데 경사가 져 있어요. 땅이 단면입니다. 그랬을 때 요쪽이 높은 쪽이 북쪽이면 유리하다. 낮은 쪽은 당연히 남쪽이겠죠. 남측이 낮고 북측이 높은 땅일수록 건축하기에 수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도 이제 경사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사가 있다면 도로와 접한 대지가 낮은 땅. 그러니까 남측이 낮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 낮은 땅에 도로가 접하면 좋습니다.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땅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면 도로가 높은 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것보단 낮은 쪽에 도로가 있는 게 더 이제 건축하기에 조금 유리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 내용들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조금 의아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해져서 요거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요 3번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북 1조 사선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제가 이제 샘플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땅이 건축을 하기 좋은 땅이지만 꼭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건축이 안 된다, 뭐 건축하기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갖춰지면 뭐 건축하기 괜찮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요. 뭐 건축 설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뭐 반듯반듯하고 건축하기 좋은 땅보다는 좀 뭔가 주변의 컨텍스트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들을 설계하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뭐 저도 좀 그런 땅들을 조금은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땅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른 건물들하고 차별성 있는 건물이 나오게 되죠. 굳이 이런 땅을 꼭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통상적으로 뭐 이런 땅들이 건축하기에 조금 유리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1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릴 건데요. 보시면 그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대한 얘기예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인데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꼼꼼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도식화를 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쪽에 있는 대지고,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녹색 바닥,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도로인 거죠. 여기 남쪽에 도로가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 땅 위에 건축물을 올렸을 때 그 일조권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은 건축물을 못 올립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인접대지에서 1.5m를 떨겨서 이렇게 선이 올라가죠. 쭉 수직으로 9m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 이게 중심점이에요. 요 중심점에서 2대1 비율로 사선을 걷을 때 바로 여기죠. 이렇게 된 이 바깥쪽은 이제 건축물을 지면 안 돼요. 바깥쪽은 일조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못 짓게 돼 있죠. 결국엔 일조권 사선 제한의 법규선은 9m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바로 수평으로 다시 이렇게 간 다음에 사선으로 2대1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간 이 선의 바깥쪽이 사선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사업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 땅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대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에 1.5m 떨겨서 올라가는 이 선 보이시죠? 요 선의 기준점이 바로 북측의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요거 적용은 이제 일반 건축물일 때 이렇게 적용하고요. 흔히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을 계획을 할 때는 이 도로의 중심선에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일조권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하기 편하시게 요거 보시고 그 전에 있었던 거 요거랑 보셔도 이 셋백되는 이거 4층부터 셋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4층이 4.5m에 6m를 셋백했는데 보시면 이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은 조금밖에 셋백을 안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들은 사실은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이미 개발 사업이 거의 끝난 대지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이 구하기 어렵다면 남북으로 길쭉한 땅이나 북쪽이 높은 땅을 구해라. 이게 이제 제가 전 영상 정북 1조 사선 제한에 대한 이제 설명 영상이 있어요. 이거 말고 자세히 설명드린 거. 거기에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제 가상의 도시, 이 가상의 도시에서 이제 근린공원 주변으로 해서 딱 몇 개를 이제 샘플링 해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는 다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요 색깔이 2종 일반 주거지역 색깔이죠. 일단 색을 일단 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기에 이제 1번 땅, 그 다음에 뭐 2번 땅, 뭐 3번 땅, 4번 땅에서 이 4개의 땅을 이제 샘플링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땅들의 면적은 다 동일합니다. 320평에 96.8평 정도 돼요. 건폐율이 60%니까 건축 면적이 한 19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폐율 60%에 거의 맞춰서 건물의 안침새를 이제 앉혀놨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선이 이제 건물선이에요. 투영 면적이죠. 그래서 이 4개는 땅의 면적과 건축 면적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3D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D로 가기 전에 일단 이 땅들의 조건을 확인해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길쭉하고 북쪽에 바로 인접대지가 접해 있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2번은 흔히 말하는 북쪽에 도로를 딱 끼고 있죠. 이런 땅 2개가 이제 얼만큼 건축물 면적이 다른지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남북으로 좀 길쭉한 땅입니다. 그럼 뭐 1번하고 3번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도로를 끼지 않았지만 북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흔히 건축이 금지된 공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린공원 이 중심으로 해서 일조권이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땅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바로 이제 1번 땅. 그 1번 땅을 이렇게 제가 이제 3D로 좀 올려봤는데 이 빨간색, 붉은색이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이에요. 아까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였죠. 단면으로. 이쪽이 북쪽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리는 부분들, 이 물리는 부분 이쪽은 다 이제 건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셋백이 돼야 되겠죠. 자, 셋백을 시켜볼게요.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는 이 3m를 셋백을 시켜야 되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4.5m를 셋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셋백을 해야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에 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이 져진 곳을 가면 다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단단단져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건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지금 뒤로 셋백이 됐죠. 그러면 바로 북도로를 낀 이제 그 땅을 한번 볼게요.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은 일조권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 5층에 일부분만 걸리게 돼 있죠. 여기는 그 5층에서 1m만 셋백을 하면 돼요. 1m만 셋백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에 안 걸립니다. 그냥 언뜻 눈으로 봐도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은 뭐 무조건 2번이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들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을 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면적의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개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개는 이제 옆에 땅하고 면적 다 같은데 여기는 이제 가로로 길고 여기는 이제 세로로 긴 땅이에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일조권을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적용을 시킨 걸 보시면 지금 뒤에 여기 1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1번은 이제 가로로 긴 땅이고 요거 3번 요거는 이제 남북으로 긴 땅이죠. 이 남북으로 긴 땅이 언뜻 봐도 뭐 좀 덜 잘려 나갑니다. 여기는 4층이 2m를 셋백 시키고요. 5층은 3.5m를 셋백 시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 안 걸리게 돼 있죠. 눈으로 봐도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동서로 길쭉한 땅이고 여기는 남북으로 길쭉한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잘려나간 면적이 다릅니다. 그 바닥 면적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2, 3층은 면적이 같을 테니까 1번의 3층 면적은 135제곱미터입니다. 메모장을 하나 띄울게요. 1번의 3층은 135제곱미터고 2번의 3층은 161제곱미터입니다. 2번의 3층은 161제곱미터입니다. 벌써 여기서 거의 뭐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북쪽에 인접대지가 있더라도 동서로 길쭉한 땅과 남북으로 길쭉한 땅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되도록 이제 남북으로 길쭉한 땅을 이제 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4번 여기 북쪽에 이제 근린공원이 있었던 거기는 근린공원 중심에서 이제 일조권이 적용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일조권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얘는 그냥 원하는 대로 이제 쭉쭉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땅은 사실은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일조권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을 사라. 근데 그런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동서로 길쭉한 땅이 아닌 남북으로 길쭉한 땅을 사라. 그리고 굳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원이 낀 북쪽에 공원을 낀다든가 하천을 낀다든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낀 그런 땅은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네요. 네, 오늘 건축하기 좋은 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좀 일조권에 대해서 좀 많이 심도 있게 좀 들어간 것 같네요. 항상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할 때 가장 크리티컬하게 걸리는 게 바로 이런 그 1조43 제한입니다. 그래서 늘 북도로 낀 땅, 그거를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땅이 아니더라도 뭐 북쪽이 높거나 아니면 뭐 남북으로 길쭉하다든가 뭐 대안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동서로 긴 땅이 뭐 건축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땅에 비해서 조금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지 그것이 건축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땅의 값어치를 좀 낮게 잡아서 매입을 하는 게 방법이겠죠.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그냥 뭐 주변 시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세에 다 주고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주변 시세를 좀 확인해 보시고 뭐 남북으로 길다. 그럼 좀 더 이제 용량이 많이 나오는 게 되겠죠. 뭐 동서로 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량이 많이 잘려나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뭐 땅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도 뭐 어떤 형태의 어떻게 우리 땅이 위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